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눈먼 각오입니다. 저는 조관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장마철에 꿉꿉한데. 뭐 꿉꿉하기는 해도 지금 굉장히 더운 시즌인데 안 덥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2년 전에 예. 엄청 더웠잖아요. 예. 근데 그 다음 해에 좀 덜 더웠는데 예. 올해도 별로 안 더울 것 같아. 올해는 장마랑 이렇게 겹쳐서 예. 근데 그냥 뭐, 어영부영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네. 예, 그랬으면은 좋은데 뭐 저기 비는 중국하고 일본에 충분히 온 것 같아가지고 우리한테 좀 안 오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중국에는 지금 뭐 산샤댐인가 그댐 수위가 협소선. 11m 남았대. 11m. 11m가 나오면 그게 가득 차나 봐요. 그럼 물 방류하면 되지 뭐. 근데 그 방류하는 게 그 댐이 그 바다 쪽이랑 가까우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마 거기서 방류하더라도 한 2000km 넘게 양자강을 흘러가야 될걸요. 그게 옛날 청나라잖아. 그러니까 저 안쪽에 있는 거잖아. 저 안쪽 그러면은 거기가 그럼 사천성에 있어요, 그게? 사천성 위에 있을걸? 아, 그래요? 저기 그게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왜? 그 중간에 그 방류를 하잖아요. 방류를 하면은 다 넘치고 뭐 그렇죠. 잘 알아서 하겠지 뭐. 뭐 그러기를 바라요. 우리 문제나 걱정합시다. 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문제가 뭡니까? 매매 계약을 위한 규칙들 그리고 그 규칙들과 다른 계약자들의 관계라고 되어 있네요. 다른 계약자들이 인코텀지는 누구랑 누구 사이의 계약이죠? 매도인과 매수인, 수출자와 수입자, 바이어와 셀러. 예,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주계약이라고 하죠. 예, 그걸 주계약이라고 하고 주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약을 뭐라고 하냐? 종속계약. 아, 부계약 아닙니까? 뭐 부계약이라고 하고 종속계약이라고 하고 뭐 그러기도 해요. 아니면 또 종된 계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데 그래서 그것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 라는 그런 종된 계약은 너무 기독교적 냄새 난다. 주된 계약, 종된 계약 뭐 그렇게 얘기를 갖다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계약에서 보면은 그 주된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죠. 종된 계약은 운송계약, 보험계약, 그 다음에 대금 결제랑 관련된 계약들이 종된 계약에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종된 계약을 누가 체결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는 무엇에 따라 결정되냐면 그건 인코텀지에 따라서 뭐 매도인이 할 수도 있고 매수인이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당사자들이 선택한 규칙이 어떤 규칙이냐. 뭐 CIF다라고 하면 매도인이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을 갖다 하겠죠. FOB다라고 하면은 그 매수인이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다 체결하겠죠. 그 다음에 CIF면서 신용장 거래를 갖다 한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은행하고 신용장 개설 약정을 맺는다든지 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예,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문이 37번부터 해서 쭉 보면 41번까지 이렇게 보이는데 굉장히 기네요. 네, 굉장히 긴데 길고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뭔 말인지 잘 알지도 못할 거예요. 봐가지고 무시합니까? 이거 왜 이러세요? 제가 참 열심히 설명하면 중간에 자르시고 그러면서 이 왜 이러세요 도대체? 그래놓고 또 이렇게 또 엉뚱한 거 질문하고 막 물어보고 그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누구라고 얘기 안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항상 합리적 의심. 합리적 의심이면 그 자세하게 설명할 때 자세하게 들어야 되는데 듣지도 않아놓고 나중에 뭐 의심만 하는 거야. 자세하게 안 알아보고 그러면 안 돼. 자,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원문의 내용은 여러분 화면 정지해 놓고 이렇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읽어보는 거랑 관계없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드리는 내용이 그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갖다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좀 멈춰 주셔야지 또 이렇게. 아니 위로 올라가 가지고 중간중간에 제가 중간중간 네. 하면서 멈추려고요. 네네네. 저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네네네. 이고 싶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37번부터 이렇게 하는 얘기는 그 37번부터 쭉 하는 그런 얘기는 뭐냐면 주계약인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행을 할 수가 없어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행을 할 수가 없죠. 제3자의 도움 없이는. 그렇겠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운송수단을 가질 수도 없고 그런 노릇이라서. 사실 우리 국제물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섬나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북쪽으로는 막혀 있기 때문에 배나 비행기 위에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나라죠. 강제적으로 섬나라 비슷하게 돼 있어서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행하기 위해서는 운송계약, 보험계약, 그 다음에 또 대금결제계약 이런 것들이 종속계약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37번부터 나오는 그 문장들은 쭉에서 운송이라고 보험자랑 그 다음에 은행 이 사람들이 인코텀즈의 구속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운송인 입장에서 볼 때 나는 모르겠고 운임만 잘 줘 그거 같은데. 운임만 잘 줘 그런 거죠. 인코텀즈랑 그러니까 인코텀즈는 주계약의 일부분이에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주계약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주계약의 부분인 인코텀즈에 따라서 누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누가 운임을 내고 이런 것들은 결정이 되기는 하죠. 그렇죠. 결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런데 인코텀즈는 누구랑 누구 사이의 법률관계만 규율하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그렇죠. 법률관계만 규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송인이라든지 보험자라든지 은행은 인코텀즈에 구속된다, 구속되지 않는다? 구속이 안 됩니다. 전혀 구속되지 않는다. 관심도 없습니다. 전혀 구속되지 않는다 라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하면 제일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 공부해 왔던 걸로 봐서는 보험계약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제일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네. CIP 같은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되는 보험의 조건은 최고 수준의 보험이다. 최고 수준 라고 인코텀즈 2020에서 바뀌었다고 우리 훌륭하신 조관께서 누차 강조하셨죠. 그래서 A, B, C 중에서 A로만 해라. A 이상으로 해줘라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데 보험자의 입장에서 그러면 보험자의 입장에서 인코텀즈 보험 조건을 A로 보험서류를 발행해 줄 의무가 있다 없다? 없지요. 돈을 줘야 다 해주는 거지. 그래서 충분하게 돈을 갖다가 받으면 A로 발행을 갖다 해주면 되는 거예요. 훨씬 그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인코텀즈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계약에 따라서 C로 보험서를 발행해줘도 되고 B로 발행해줘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B에 맞는 돈을 주면은 B로 발행해주면 되고, 그렇죠. C에 맞는 돈을 주면은 C로 발행하면 되고. 그렇죠. 근데 매도인이 이거 CIP니까 A로 줘야지 라고 하더라도 네가 돈을 다 줘야 내가 A로 주지. 그렇죠. 그래서 A로 제공해야 되는 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건 A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고.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입니까? 네,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운송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C로 시작되는 조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내용들도 인코텀즈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운임을 매도인이 내는 조건이죠. 네, 운임이 매도인을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조건도 통상의 조건이라든지 통상의 항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재를 갖다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는데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그 기준이 되는 조건들을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운송인 같은 경우에는 그 조건에 구속된다, 구속되지 않는다? 안 되지요. 구속 안 되고 돈 받은 만큼만 해주면 그렇죠. 되고 계약해준 대로만 해주면 된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인코텀즈에서 말하는 조건들, 인코텀즈에서 말하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그런 관계가 그러면 다른 종속계약, 종된계약하고 아무 관계가 없느냐, 서로 안 맞아도 되느냐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죠. 그렇죠. 서로 조화롭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FOB 좀 넘기시죠. 이제 내가 get눈질하니까 별 내용 없구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옮겨보고요. 그래서 또 보면 둘 사이에 또 그 정형거래 조건이 FOB라고 한번 해봅시다. FOB라고 했는데 그 FOB랑 안 맞게 또 얘네들이 대금 결제 방식을 신용장 방식으로 하면 이게 잘 안 맞는단 말이죠. 나는 이 말이 항상 마음에 안 들어. FOB에 신용장 거래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일 생기면은 도와달라고 변호사 찾고 하고 머리 아프다 그러지 말고 중간에 그걸 갖다가 쓸 때 주의를 갖다 해야 되는 거죠. 실무에서 많이 쓰고 있죠. 쓰고 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일 터져가지고 이제 일 생기면 그때 이제 쌍코피 크게 터지는 거죠. 그때 복구를 못 하는 거고. 그래서 점점 중요해지는 게 뭐예요? 리스크 관리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FOB 같은 경우에 신용장 거래랑 또 안 맞아요. 왜 안 맞는다는 거죠? FOB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서류는 뭘까요? BL 선하증권. 그렇죠. BL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수하인이 되어야지만 은행이 참여를 합니다. 수하인란에 은행 지시식이 됐든지 투오더 오브 은행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을 때만 은행이 물건 주인이기 때문에 참여를 갖다 한다는 거. 그런데 FOB 조건에서 선화증권이 발행이 되면 원칙적으로 수하인은 누굴까요? 송하인하고 수하인하고 법적으로는 다 매수인이 돼버려요. 물건의 주인이 매수인이 돼버려요. 아니 송하인 10%는 당연히 수출자지. 법적으로 10%는 수입자입니다. 수입상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니까. 그래서 보면 FOB일 때 보면 FOB일 때 신용장 선화증권상의 주인은 누구다? 수입상이다라는 거예요. 법적인 권리자는. 그런데 신용장 거래에서는 은행이 뭐라고요? 그 물건의 법적인 권리자가 은행일 것을 원합니다. 투어더 오브 뱅크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FOB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 FOB에서는 발행되는 선화증권은 원칙적으로 수입상의 주인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신용장 거래를 안 만든다는 거. 일단 뭐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예,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안 맞게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심하게 발생하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 주계약하고 종속계약하고 이렇게 조화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취해야 되는 책임자는 누굴까요? 라고 하면 그거는 뭐예요?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주계약하고 종속계약이 조화롭게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신경을 갖다 써야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인코텀즈에서 요구하는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그 인코텀즈에 맞게 그 운송인하고 보험자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 이 얘기죠. 예를 들면 CIP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보험이니까 매도인이 최고의 보험을 들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돈 아끼려고 낮은 수준의 보험 들고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 그죠?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CIF면은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하는데 운이 맡기려고 둘러 환적 2번 하고 뭐 이런 거 쓰지 말라는 건가? 그런 얘기죠. 근데 써도 관계는 없잖아. 쓰면은 계약 위반이 되는 계약 위반은 아니지. 가기만 가면 되는 거니까. 가기만 가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인코텀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통상의 항로로 통상의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통상의 항로로. 네, 통상의 항로로 그게 계약 조건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안 하게 되면 운송계약은 뭐 위반이 아니고 아무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지만 매수인의 입장에서 매도인에게 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가지고 클레임을 제기할 수가 있다.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부산에서 뉴욕 가는 배가 꽉 찬 거야. 이게 뭐 성수기라 가지고 부킹을 하면 최소 3주 길게는 뭐 한 달 안에도 이게 선적이 안 되는 거야. 너무 화물이 밀려 있어 가지고
근데 그때 막 동남아시아가 경제 개발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나가는 이제 물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좀 선제적인 방법으로 동남아시아, 베트남, 방콕 이쪽에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뉴욕 가는 항로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태평양을 건너서 수에즈, 파나마 경유 하나, 수에즈 경유 하나, 뭐 그렇게 비슷하니까 그쪽으로 보냈구나. 그쪽으로 보내는 걸 만들었는데 예. 초창기다 보니까 배가 안 차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오파가 들어온 거지. 부산에서 3주 한 달 뒤에 실을래 물건을 베트남 보내가지고 대서양 건너서 갈래. 도착은 큰 차이가 없다. 근데 너네들 은행 LC 내고 하려면 훨씬 유리하지 않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루트를 선택했어요. 이건 통상의 방법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위반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 매수인하고 조율을 했을 때 빨리 받을 수 있고, 그런데 바꾸자라고 하면 다 바꿔주죠. 도착은 한 달 뒤인데 예. 좀 빨리 실자. 예,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합의에 따라서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서로 이제 새롭게 조율을 하면 되는 거니까. 예, 뭐 그렇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오늘은 그 매매계약하고 종속계약의 관계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정리하면은 인코텀즈는 주계약이고 예. 거기에 따라서 운송계약, 보험계약, 은행과의 뭐 직업계약 이런 것들은 종속계약인데 이 주계약을 맺은 거는 수출자와 수입자, 매도인과 매수인이지만 종속계약은 운송인, 보험자, 은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코텀즈하고 그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어서 종속계약의 당사자인 보험자, 운송인, 은행들은 인코텀즈에는 구속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코텀즈의 계약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잘 신경을 갖다 써가지고 운송계약, 보험계약, 은행과의 계약들을 조화롭게 잘 해라. 그렇죠. 인코텀즈 문구 가지고 괜히 우기지 마라. 예. 그래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파고 들어가면 아마 눈목하고는 이제 또 잡아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고 막 그러면서 아까 또 FOB는 뭐 신용장이 안 되니 순간 내가 벌써 그 관련된 얘기 하면은 또 죽이려고 그렇게 실무상 그런 거 안 보이. FOB에 신용장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나중에 일 터지면 이제 수습이 안 된다는 거. anyway.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